지미 펠런쇼에서 캐대언 무대가 끝나자마자 미국 음악 평론가들이 집단으로 침묵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자, 일단 팩트부터 까볼게요. 얼마 전 미국 최대 토크쇼 중 하나인 지미 펠런쇼에 캐대언 가수들이 총출동했거든요. 그냥 출연한 게 아니라 아예 무대를 찢어버렸습니다. 원본 영상 조회수가 1700만을 가볍게 넘겼고요. 각종 SNS에서는 자기 집, 거실에서 이 무대 보는 걸 마치 역사적 순간 목격했다는 듯이 인증샷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해외 유튜버들은 리액션 영상 찍느라 정신없고 캐대언바 받으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압도적인 성공 뒤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온라인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골든의 어떤 버전을 더 좋아해? 원키 버전? 아니면 키를 낮춘 라이브 버전? 이런 식으로요. 그러더니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키를 낮춰 실망한 반응이라는 기사까지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1700만 조회수의 압도적인 찬사를 받는 무대인데 갑자기 실망 반응이라뇨? 저는 이 부분부터 제대로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언론의 조회수 장사 수법이거든요. 소수의 부정적 의견을 마치 거대한 논란인 것처럼 부풀려서 클릭을 유도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죠. 실제 반응을 보면 압도적 다수의 네티즌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가 아직 기관지염에서 회복 중이라서 톤을 낮춘 거야. 나는 둘 다 사랑해. 영화 버전도 좋았지만 라이브 버전은 정말 놀라웠어. 콘서트 티켓에 돈 엄청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야.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심지어 나는 낮춘 키 버전이 더 좋아. 훨씬 더 소울풀하게 느껴져라며 오히려 키를 낮춘 선택을 극찬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전문적인 보컬 코치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컬의 해부학적 구조와 음향학적 특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키를 낮춘 것이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감정적으로 완벽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이 무대가 그토록 대단했는지, 그리고 왜 일부 언론의 논란 만들기가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제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악적 관점에서 접근해볼게요. 원키로 부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원곡의 음역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고음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원곡의 텐션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이게 물론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일입니다. 원곡의 완성도를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라이브 공연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라이브는 단순히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레이암과 오드리가 키를 낮춰 부른 골드는 사실 엄청난 음악적 결단이었습니다. 이제가 기관지염에서 회복 중이었다는 건 단순한 핑계가 아니에요. 성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 중 하나거든요. 기관지에 염증이 있으면 성대의 진동 패턴이 미세하게 변하고 이게 음색과 음역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키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목 아픈 수준이 아니라 가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문제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선택을 극찬한 겁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거죠. 무작정 높은 음을 지르는 게 실력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데 키를 낮췄다고 해서 임팩트가 떨어졌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낮춘 키 버전이 더 소울풀하게 느껴진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정이 조금 낮아지면서 성대의 긴장도가 적절히 조절됐고 그 결과 더 풍부한 배음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배음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음 외에 함께 울리는 여러 주파수들을 말하는데요. 이 배음의 조합이 바로 음색을 결정하거든요. 너무 높은 음역대에서는 성대가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배음이 제한적으로 나오지만 적절한 음역대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배음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낮춘 키 버전이 오히려 더 깊고 감성적으로 들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음향학적으로 봤을 때 지미 펠런쇼 스튜디오의 공간 특성입니다. TV 스튜디오는 콘서트홀이나
음악 전용 공연장과는 완전히 다른 음향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장이 낮고 흡음재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잔향이 적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고음이 지나치게 날카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절히 낮춘 음역대는 스튜디오 공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훨씬 더 따뜻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죠. 레이암과 오드리는 이 모든 걸 계산한 거예요. 단순히 목 상태 때문만이 아니라 공연 환경, 음향 특성, 감정 전달,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키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대부분의 가수들은 그냥 연습한 대로 원곡 키 그대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현장의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 아티스트와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뭘 했냐면요. 이런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결정을 마치 실력 부족이나 실망스러운 선택인 것처럼 포장한 거예요. 네티즌들이 어떤 버전이 더 좋아? 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부정적 의견만 골라서 마치 대규모 논란이 있는 것처럼 부풀린 거죠.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짓인지 아세요? 여러분, 조회수 경제라는 게 있어요. 클릭 한 번이 돈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들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이야기보다는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캐대언, 지미 펠런 쇼에서 완벽한 무대 선보여라는 제목보다는 캐대언, 키 낮춰 부른 무대의 실망 반응이라는 제목이 훨씬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갈등과 논란에 끌리니까요. 이걸 언론이 악용하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정말로 음악을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보컬 테크닉의 기초도 모르고 음향학적 지식도 없고 그저 온라인에서 몇 개의 댓글만 주워 담아서 기사를 쓰는 거죠. 이게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그냥 조회수 장사일 뿐입니다. 진실을 전달하고 대중을 계몽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은 어디로 간 거예요? 실제로 전문 보컬 코치들의 반응 영상을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하거든요. 여기서 레이암이 믹스 보이스를 쓰면서 흉성과 두성의 비율을 조절한 게 보이시나요? 오드리의 비브라토 컨트롤이 정말 탁월합니다. 주파수 변조의 폭과 속도가 완벽해요. 이 부분에서 성대 접촉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음색을 변화시키는 테크닉이 놀라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전문적인 분석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보컬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무대를 두고 일부 언론은 실망 반응이라뇨? 이건 단순히 캐대언 한 그룹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면 일부 언론은 뭔가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발음이 어색했다. 안무가 칼 같지 않았다. 의상이 촌스러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정작 현지 반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외국인들은 열광하고 전문가들은 극찬하고 팬들은 환호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우리 아티스트 깎아내리기에 열중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키보드 워리어들의 심리예요. 남의 성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자기가 직접 해본 적도 없는 분야에서 누군가 엄청난 성과를 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흠을 잡고 싶어지는 거죠. 에이, 키 낮춰서 부른 건데 뭐가 대단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실제로는 키를 낮춘 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프로페셔널리즘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무대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레이암과 오드리가 조이와 미라보다 무대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일부 사람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멤버들끼리 시간 배분이 불공평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실제 반응을 보면 내 생각엔 그게 자연스러웠어 라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연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곡의 구성, 멤버들의 음역대, 각자의 강점, 전체적인 흐름.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최적의 밸런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이암과 오드리가 더 많은 파트를 담당한 건 이 곡에서 그들의 음색과 테크닉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조이와 미라는 다른 부분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했을 거고요. 이게 바로 팀워크예요.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이들은 데뷔곡이 빌보드 1위 했으니까 운이 좋았던 거 아냐? 이거 정말 웃긴 소리거든요. 여러분, 빌보드 1위가 운으로 되는 줄 아세요? 빌보드 차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빌보드는 단순히 음원 스트리밍 수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 횟수, 음반 판매량, 소셜미디어 반응, 뮤직비디오 조회수,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음악 시장이에요. 전 세계의 탑 아티스트들이 다 미국 차트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1위를 한다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과 전략, 그리고 대중의 선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더구나 캐대언 멤버들은 데뷔 전에 이미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떨어지고 다른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해체되고 연습생 생활하면서 끝없이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결코 운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수많은 시도와 좌절 끝에 세상에 울려 퍼진 목소리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노력의 시간이 새겨져 있고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노래에 자신의 인생과 감정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티스트와 가수의 차이예요.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지만 아티스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사람이죠. 지미 펠런쇼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여정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자신들의 진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아티스트였습니다. 키를 낮춘 것도, 파트 배분도, 모든 선택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조율된 프로페셔널한 무대였어요. 1700만이 넘는 조회수가 말해주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무대를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SNS에서 자기 집 거실 사진 올리면서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던 거죠. 해외 유튜버들이 리액션 영상 찍느라 난리 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 생태계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캐대언바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 관련 영상이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국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다는 증거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가수가 미국 토크쇼에 나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시아 아티스트 자체가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에 진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국 가수들이 지미 펠런쇼에 나와서 17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고 전 세계 팬들의 환호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세요? 이건 단순히 몇몇 그룹이나 가수의 성공이 아니에요. 한국 음악 산업 전체의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전문적인 프로듀싱 능력, 세계적인 수준의 퍼포먼스, 이 모든 게 결합되어서 지금의 한류를 만들어낸 거죠. 캐대언은 그 한류의 최전선에 있는 아티스트들이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두고 뭘 하냐면 키 낮춰서 실망했다는 식의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을 때 응원하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괜한 논란 만들어서 발목 잡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인가요? 네티즌들의 압도적 다수는 이 무대를 극찬했어요. 영화 버전도 좋았지만 라이브 버전은 정말 놀라웠어. 콘서트 티켓에 돈 엄청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야. 이런 댓글이 넘쳐났거든요. 심지어 낮춘 키 버전이 더 좋아. 훨씬 더 소울풀하게 느껴져라며 키를 낮춘 선택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진짜 대중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언론은 이런 압도적인 긍정적 반응은 무시하고 극소수의 부정적 의견만 부각시켜서 논란을 만들어낸 거죠. 전문 보컬 코치들의 리액션은 더 대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했거든요. 성대의 진동 패턴, 공명강의 활용, 호흡 조절, 음색 변화, 모든 걸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서 이건 정말 놀라운 테크닉이다. 이 정도 컨트롤을 보여주는 가수는 흔치 않다. 키를 낮춘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를 쏟아냈어요. 수십 년간 보컬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기자들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쏙 빼놓고 온라인에서 주운 몇 개의 부정적 댓글만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죠. 이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 시대에 언론이 해야 할 일인가요? 오히려 언론이 가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이 정말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한 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를 망치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고 괜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화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티스트들은 위축되고 창의적인 시도는 줄어들고 결국 문화 산업 전체가 퇴보하는 거예요. 캐대언 멤버들이 키를 낮춘 건 약점이 아니라 지혜예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연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무작정 원곡 키를 고집하다가 성대를 망가뜨리는 게 멋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프로페셔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거예요. 진짜 프로는 장기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낮춘 키 버전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고음을 찢어지게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대의 긴장도가 적절히 조절되면서 훨씬 더 풍부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지거든요. 너무 높은 음역대에서는 감정을 담기가 어려워요. 음정을 맞추는 데만 집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적절한 음역대에서는 미세한 뉘앙스까지 다 살릴 수 있어요. 비브라토의 깊이를 조절하고 음색을 변화시키고 감정의 강약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죠. 레이암과 오드리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한 거죠.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던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여정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져서 감동받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술의 본질이에요. 기술은 기본이고 거기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어야 진짜 아티스트가 되는 거죠. 캐데어는 그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미 펠런 쇼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 중 하나거든요. 여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예요. 그런데 단순히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17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미국 토크쇼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캐데언이 압도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건 그들의 실력과 매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아시아 아티스트거든요. 아시아 아티스트가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진다는 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1위를 하고 미국 최대 토크쇼에 나와서 17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전 세계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아티스트 양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컬, 댄스, 랩, 작곡, 외국어,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요. 그래서 완성도 높은 아티스트들이 계속 배출되는 거죠. 둘째는 글로벌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한국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준비해요. 영어 가사를 섞고 외국인 프로듀서와 협업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퀄리티를 추구하죠.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콘텐츠의 힘이에요. 한국 아티스트들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 비주얼, 스토리텔링, 모든 요소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처럼 연출돼요. 뮤직비디오는 영화 같고, 무대는 쇼케이스 같고, 앨범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아요. 이런 종합적인 완성도가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는 거죠. 캐데어는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그룹이에요. 체계적으로 훈련받았고,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런 성공을 순순히 인정하지 못해요. 어차피 운이 좋았던 거 아냐? 키를 낮춰서 실망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죠. 이게 정말 한심한 게 자기는 단 하루도 제대로 노래 연습해 본 적 없으면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티즌들의 진짜 반응을 보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콘서트 티켓에 돈 엄청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야 라는 댓글이 무슨 의미겠어요? 돈을 내고라도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대중의 평가예요.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 이런 진짜 반응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영화 버전도 좋았지만 라이브 버전은 정말 놀라웠어 라는 댓글도 의미심장해요. 음원으로 듣는 것과 라이브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라이브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생생함과 에너지가 있어요. 캐데어는 그 라이브의 매력을 완벽하게 살려낸 거예요. 음원보다 라이브가 더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건 진짜 실력이 뛰어나다는 증거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